내 개인적 감정하고 시장 가격하고는 조금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돼요. 자꾸 가격에 감정을 집어넣으면은 이 자꾸 비성적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충동적이야. 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영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또 이 얘기를 수석님 모시면 안 할 수가 없어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모가 마감이 됐죠. 보니까 뭐 이제 5개 도시별로 뭐 이제 점수 계산한 표들도 막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지구가 될 단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올 텐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선도지구가 뭐 올해 되든 그다음에 뭐 내가 내년에 되든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고 속도를 높여도 과연 이 사업성이 받쳐줄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따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분담금 받아들면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수석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기신도시 재건축. 저도 이렇게 녹록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다.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흔히 말하면 재테크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선명성 경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도지구의 뭐 경쟁률이 6대1 가까이 되었잖아요. 지정된 지역들은 아마 미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집값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재건축 사업이 되려면은 땅값이 비싸야 돼요. 땅값이 비싼 지역들이 아마 좀 앞서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11월 달에 선정한대잖아요. 보니까 뭐 주민 동의율이 높은데, 그 다음에 공공기여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선정을 한다는 건데, 일단은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할 거고, 나름대로 속도를 낼 거예요. 근데 이제 복병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건축비잖아요.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다행인 거는 옛날에 평당 900 넘다고 저는 800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약간 희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뭐 자금 조달 어떤 그런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의 여건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재초안을 어떻게 할 거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에 따른 어떤 재건축 부담금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최종 이게 관문, 그게 재초안이잖아요.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는 그러면 재초안에서 제외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부과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원하겠죠. 근데 그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추진할 거예요. 추진하는데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죠. 재초안이 아마 폐지되어야 건물이 들어서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강남도 지금 사실상 2017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것들만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분양받은 게 아마 서초 신동아인데 아니 건물 철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지금 분양할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서울도. 그 문제가 단지 지금 강남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도 같이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의 어떤 결과 혹은 성과는 재초안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달라져 있다 보는데, 정부가 지난 8.8 대책에서 이거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폐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집권당의 변화, 다수당의 변화,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한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번에 참 반포 원베일리가 국평 기준으로 60억을 하고, 압구정이 지금 50억을 찍었거든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합 프리즘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계층 간 위화감이 더 커져요. 계급적 갈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아마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재초안은 없어지는 게 맞죠. 근데 국민적인 어떤 그런 정서를 감안해 보면은 폐지 쪽보다 아마 유지 쪽이 더 아마 높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조합원의 시각과 일반 국민의 시각은 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차명에 낮출 거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부 완화를 했잖아요. 완화를 해도 여전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기대에 못 미치죠. 부과된다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강남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재초안이 최종 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기 신도시도 그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난항이 예상된다.
자, 일기 신도시 말고도 어쨌든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특히나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를 네. 했었죠. 그리고 그게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음 달에 이제 실제로 어디가 될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서울에서 뭐 최소 2에서 3만 나오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린벨트가 어떤 지역이 될지 발표가 되면 집값 안정에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린벨트 입지 자체가 전원과 도심 사이에 있는 일종의 점이지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도심 접근성이 좋죠. 신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뭐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이런 교통 접근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급을 한다면은 그 효과는 저는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지금 세대가 얼죽진 세대라는 것은 신축을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 공급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건데, 과연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시장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뭐 그거는 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도심에서 가까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공급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참 이게 그린벨트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시의 허파잖아요. 어쩌면 금단의 영역이거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공공성을 어느 정도 띄고 있다면은, 그리고 뭐 취약계층의 어떤 건 주거 안전망 확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완전히 이제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헬기로 지나다 보니까 뭐 전부 저게 저 비나우스인데 저거 왜 안 울어 이런 있었잖아요. 뭐 그런 이미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은 주택 안정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속도의 속도.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요새 많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내곡, 세곡 이런데 이제 그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었죠. 공급을 했는데 안정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 그게 다 보금자리가 엄청나게 들어선다. 막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집 안 사면서 가격이 흘러내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결국 이제 분양가를 낮추려고 그러면은 이 개발 속도를 빨리 해야 돼요. 수용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남에 보면은 수용 가격이요, 다른 데보다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공시가격으로 보통 따지는데, 공시지가예요, 공시가. 공시가의 다른 지역은 뭐 1.5배, 1.3배, 1.6배 이랬는데 강남은 2배가 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토지주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토지주들은 그러면은 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그럴 거고, 뭐 LH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싸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땅을 사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수용 절차를 어떻게 하면은 잡음 없이 빨리 끝내느냐, 그리고 분양가를 결국 어떻게 좀 낮출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공급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잡음이 없게 해야 된다. 예, 예, 네. 근데 분양가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린벨트 풀어서 나오는 곳은 분양가가 저렴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3기 신도시 이제 첫 본청약이 최근에 있었죠. 인천 계양 예, A4블록 맞아요. 있었는데, 이제 본청약은 분양가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전 청약 분양가보다 거의 뭐 최대 20%까지 오른 가격으로 나왔어요. 이제 인천 계양 A3에서 전용 5제곱입니다. 근데 뭐 나름 알파를 포함하면 방 3개, 화장실 2개, 4베이인 구조인데, 이게 원래 사전 청약 때 3억 4천만 원이 이제 예상 분양가였는데 본청약 까보니까 최대 4억까지 4억 근처 분양가가 왔죠. 네.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물론 뭐 주변에 구축이긴 하지만 주변보다 비싸다. 그래서 이제 구축, 신축 가격 차를 감안하면 메리트가 거의 없는 가격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3기 신도시 지금 나오는 것들 할 만한 가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분양만 받으면은 내가 중산층으로 가는 일종의 행운의 열차 티켓을 장만하는 거였거든요. 총창역 가보니까 2배 이상 올라와 있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냥 서민에서 중산층이 돼버린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예전에 공공청약이라면. 그 지금은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요번에 말씀하신 대로 계양 A3블록 얘기인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걸 너무 일반화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작았잖아요. 55제곱미터였죠. 작았는데 앞으로 이제 공급할 거는 뭐 59, 74, 84 뭐 다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게 뭐 사전 청약 때보다 뭐 본청약의 이제 열기가 이제 꺾이는 아마 인기가 많이 좀 줄어들 거다. 그래도 이번에 경쟁률이 얼마였어요? 3대 1이었잖아요.
꺾인 걸 뿐이지. 그래도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2006년도에 저도 판교 분양을 그때 다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청약을 했어요. 로또 하듯이. 가장 낮은 데를 찾아갔어요. 저는. 그래서 4대1의 경쟁률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갑자기 분양가가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그때 당시에 분양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그때 가이드라인이 대충 있었잖아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왜 올리느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LH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실수요자, 실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그래도 저는 신도시 쪽은 청약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민간은 더 비싸요. 엄두를 못 낸다니까요. 네. 뭐 아예 내가 그러면은 집을 안 살 거라면 관계없어요. 그럼 관계없죠. 요새 누가 집 사라고 강요해요? 요새는 집은 어떻게 보면은 사는 집은 필수인지는 모르지만 투자재로서 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 제어하거든요. 집 안 사셔도 돼요. 그냥 S&P 사가지고 그냥 가맹부도 놔도 뭐저 압구정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어느 정도 동조합니다. 다만 내가 집을 꼭 사실 분들은 저는 그래도 공공 택지 신도시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워낙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중에 실망까지는 아닐 거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 개인적 감정하고 시장 가격하고는 조금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돼요. 자꾸 가격에 감정을 집어넣으면은 자꾸 비성적 판단하게 됩니다. 울분이 생기고 욱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충동적이야.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들이대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 못지않게 이제 가격이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가 입지 경쟁력하고 가격 경쟁을 두 개 동시에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신도시는 그래도 민간보다는 좀 싸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은 저는 뭐 그냥 분양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 보시되 너무 비싸면은 아예 기존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 아예 안 사든지 뭐 이런 시각으로 좀 가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뭐 고언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자고 우면을 해보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원갑 수석님 모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수석님께서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과연 수석님의 말씀이 맞을지 저희가 연말이 지난 내년쯤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